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목동의 네. 김종일입니다. 네, 부천 상동 인천 청라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온입니다. 부산 유정걸입니다. 예. 저 진짜 이제 막 사람 소개 잘해요. 저도 소개하고 이제 이런 거 자꾸 까먹으면은 사람들이 그 아메바라고. 그렇죠. 오랜만에 들었죠? 집신벌레. 아메바.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했던 얘기. 그렇죠. 까마귀 아니야? 우리 아이들 잘 못하면 우리 교실이름 바꾼다. 생물 분자비 양실. 네. 아메바더라. 히드라 돌만 장구벌레 미토콘드리아. 장구벌레. 그러면서 막 구박받았잖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뭐 교육방학 점검, 이런 어떠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왜 요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정근 원장님? 아니 뭐 그 명품 문제, 명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험생이 갖춰야 될 명품은 기출문항이니까 공부 시작이고 완성은 기출문제일 테니까요. 뭐 이건 뭐 강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일 것 같아서. 진짜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이걸로 제목을 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식상할 정도로 뭐 당연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각자 우리 원장님들은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노하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당연해도 이게 그 먹방 하면은 또 네. 김치찌개 먹방 하잖아요. 좀 전에 김치찌개 맞아요. 쉬는 시간에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진짜, 거라도 또 얘기가 그런 나와야죠. 것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출 문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 유형을 범주로 나눠서 다양한 형태로. 백인의 지혜라는 책도 있잖아요. 요즘 그거 많이 팔린대요. 네네네. 네, 이게 친절한 개념서여서. 네, 친절한 개념서로 해서 네. 요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 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가장 예비 고1 학생들이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친절해요. 네. 여기 뭐 우리 스폰 안 옵니까? 지금 백인이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연락 한번 하세요. 지금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백인혜 씨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연락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책은 저기 왔다. 달력. 요즘 달력 요즘 달력 중요합니다. 비싸죠. 요즘 달력 가지고 네. 달력 들어왔어요. 달력이랑 다이어리. 저 다이어리는 제가 20년치 쓸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는 어떻게 분류를 또 하시나요? 아니 분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저는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고등학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1학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1하고 예비 고3이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고3은 공부 좀 웬만큼 하는 친구들은 벌써 2학년 때에 한 3개년이나 5개년을 이미 풀어봤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도 고3 수업을 해보면은 애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접근하는 게 좀 다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기출 중요해. 기출 선생님 저 다 풀었는데요 기출. 근데 풀었는데 답도 다 아는데 뭘 더 풀어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게 왜 나왔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고 이런 걸 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좀 이렇게 문제 푸는 그런 기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대다 보니까 이거 풀었는데 뭐 답이 딱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 의식이 좀 학생들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은 고3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만약에 기출이 안 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출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비문학,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작이나 언매 이런 좀 영역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뭔가 좀 스크랩을 해놓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것이 좀 더 예비 고3들한테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풀었던 거라 하더라도 풀어서 기억이 나고 정답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여기서 놓치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되는지, 그리고 틀렸다라고 한다면 왜 틀렸는지 좀 더 집요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비고일이라고 하면은 아마들 많이들 안 풀었을 테니까 지금 책 얘기도 조금 전에 하셨지만 좀 개념 중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접목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옆에 좀 놓고 수능 이렇게 좀 기출 이렇게 풀고, 아까 뭐 다른 원장님들도 똑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시간 정해놓고 푸는 거는 뭐 고3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비고1 학생들도 점차로 이제 시간 정해놓고 푸는 연습들이 익숙해져야지만 좀 더 나아질 텐데, 거기에 개념과 관련된 책을 좀 반드시 좀 동원해서 같이 그런 걸 적용해보는 연습. 국어 문학 같은 경우에도 무슨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객관적 상관물 얘기 나오고, 그럼 또 당연히 또 감정이입은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책들이랑 같이 견주면서 그렇게 좀 기초를 쌓아나가는 거, 저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1, 고2, 고3 각각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학교들에서 내신의 기출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치 우선 고1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풀면 고2 3개년치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약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능 기출 문제 3개년치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방학 2달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석이조인데요. 단계별로 어떻게 학력이 올라가면서 국어가 어떻게 심화되는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신에 대한 대비도 같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과 내신 같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1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2 학생들은 고1 걸 제외하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1 수준의 문제를 고2에 내지는 않기 때문에 고2 기출 적어도 3개년에서 5개년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고3 기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풀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모의고사 한 회 분량 전체를 푸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통 파트가 화장문, 예전 수능으로 하면 화장문, 그리고 독서, 문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문은 약 20분 정도, 화장문 20분 정도, 하루는 화장문 풀고요. 하루는 문학만 풀어보세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25분, 30분 재서 문학 푸시고, 그 다음에 독서는 한 30분에서 35분, 많이 걸리면 40분 걸릴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한 회 모의고사를 3일에 걸쳐서 풀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렇게 풀면 일요일 쉰다 하더라도 2개 정도씩 모의고사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획대로만 한다면 모의고사 방학 동안 자연스럽게 모든 전학년 3개년치 정도는 풀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조언해드리고 싶고요. 고3 학생들한테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김종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 중에서 전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약한 거, 예를 들면 문과 학생들이라면 과학기술 지문들을 뽑아서 중점적으로 푼다거나, 이과 학생들이라면 뭐 인문에서 철학 같은 것들, 사회에서 법 같은 지문들을 중점적으로 푼다거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진짜 기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이스토리도 있고 마달도 있고 뭐 기출의 고백도 있고 백인의 지혜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뭐라도 골라서 마지막까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책을 사세요. 뭐 책을 여러 개 사는 것보다 하나를 클리어하고 다음 책을 구입하시고, 하나를 클리어하고 다음 책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 자기가 몇 권의 책을 풀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고3 학생들은 1, 2월 과정이 공부량이 되게 많아야 되고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출에 아직 많이 안 풀린 친구라면 다시 한번 풀면서 꼭 기출에 나와 있는 개념들, 선택지들을 정리하는 연습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온 원장님, 네. 연석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저 한 번쯤 여기서 그 시청자분들께 기출은 수능만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다음에 6월, 9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라온 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 충분한 모의고사로서의 기능, 기출 문제로서의 범주 속에 들어가니까 기출 문제를 너무 좁게만 보지 마시라. 저 요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기출을 강조하는 것은 수능에도 오류가 있고 각종 국가고시에도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설 모의고사나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류 잡아내려고 하면 아마 책마다 10% 정도씩은 오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가 적은, 그래서 아이가 혼동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이 정제됨도 그렇고 문항과 선택지 구성들도 그렇죠. 저희하고 저희 그 중2부터 저희는 고1 기출 텍스트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독서 지문 같으면은 문단 중심으로 쪼개내서 화제 찾고 중심 문장 찾고 하는 연습을 지금 고1부터 모의고사 텍스트에 익숙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숙제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중요한데, 어떻게 풀었느냐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고3 올라간 아이들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쳤던 모의고사, 고1 때 쳤던 모의고사, 고1 때 건 두고라도 올해 쳤던 모의고사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시험지를 제 책상에 펼쳐놓고 1번부터 5번, 뭐 1번부터 10번, 그러니까 모의고사 5개면 1번부터 10번, 5개 시험지 1번부터 10번만 다 봐. 50개. 그래서 50개 중에 내가 몇 개 틀렸는지 봐라. 그리고 50개 중에 틀린 문제가 주로 어떤 문제인지 봐라. 화작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기 방식에서 틀렸느냐, 말하기 전략에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요즘 또 화작에서, 화법에서도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틀린, 그러니까 자기 약점부터 먼저 좀 알라는 거죠. 제재별로 알아야 되고요, 유형별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반 1번부터 15번을 틀린 친구들이 몰라서 틀리느냐,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을 이기지 못해서 틀린 경우들이 많다. 마지막 한 지문을 몰라서 틀리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틀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험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로 틀렸고 채점해서 틀린 문제 금방 다시 풀어서 지문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5개 중에 3개 제끼고 2개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찍은 답이 오답이면 나머지가 답, 이걸 아이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좀 그러지 말아달라. 국어 문제를 틀리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학습에서 보면 내용 영역에서의 그 결함도 중요하지만 이해 영역에서의 결함, 국어 같으면 어휘력이라든가 사실적 사고력, 추론, 비판, 창의적 사고력, 이해 영역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학습을 타겟팅해서 해라. 요즘은 뭐 병도 그렇고 뭐라 그러더라, 뭐 추적 시스템, 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는 이 EBS가 가장 좋지 않는가. EBS에 보면 기출 문제라는 항을 쭉 누르시면 2개가 떠요. 교재 기출 시험지 만들기랑 그 단추 문제 추천 단추 맞춤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시험지 만들기 들어가면 분석 후에 자신을 분석도 해줍니다. 내가 문제를 풀고 직접 EBS에 문제 입력을 하면 내 오류를 그래프로도 다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서 CT 찍고 MRI 찍듯 하는 아이의 분석을 EBS 다 해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상세 조건을 출제 문항 기간, 아까 뭐 우리 그 함께 해주신 분들 10년 거봐라, 5년 거봐라, 3년 거봐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내가 설정할 수 있죠. 출처, EBS 문제, 학평 문제, 모평 문제, 수능 출처 지정할 수 있죠. 오답률, 문제 유형, 문제의 수, 배점, 또는 내가 풀었던 문제, 안 풀었던 문제, 풀이 이력까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분석 후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 풀고 또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재신 원장님부터 이제 말 시키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냐고. 네, 자, 열심히 공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네. 이게 공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1학년 친구들, 특히 예비 1학년들은 네. 기출 좀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그 듣고 시작을 하잖아요.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예비 1학년 친구들은 기출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가운데 문제만 풀어요. 고2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맞히는데 내가 얼마큼 실력이 올라갔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압으로 그냥 자기는 문제 푸는 건 약간 감각은 길러졌는데 내가 실력이 올라갔느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막 학원을 다녔다. 전문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져갈 수가 있는데 마치 그냥 모래 위에 어떤 성 쌓는 것처럼 얇게 자기들의 실력 올라가는 중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라면 기출을 풀었을 때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1학년 친구들은 기출을 좀 풀고 나면 자기 분석을 좀 됐으면 단계를 문학부터 뭐 비문학 이렇게 단계를 쌓아가서 문학이면 뭐 시, 소설 다양하잖아요. 쌓아가는 과정이 1년 동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학년 친구들이라면 이제 기출을 조금 이제 모의고사 봤으니까 알잖아요. 여기 2학년 친구들은 2학년 친구답게 이제 뭐 기출을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학년 친구들이라면 영역별로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뭐 저희가 뭐 그 뭐죠 시만 따로 모아져 있는 기출 또는 이제 뭐 소설만 따로 있는 기출 또는 뭐 비문학만 따로 있는 기출을 사서 풀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학년이 이제 제일 중요한 3학년이니까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출을 풀었던 아이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또 이제 그럴 텐데 일단은 지금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면 기출을 풀어야 될 시기가 지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2월 저희 초죠. 1월 말이나 2월 초에 EBS가 나와요. EBS가 나오는 게 뭐냐? EBS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특이라고 보통 저희가 하는데 문학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독서 해가지고 두 권은 양대잖아요. 근데 그 양이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해도 한 달 내내 공부에 한 권 끝내거든요. 그러면 실제 2월 달에 책을 받은 아이가 보통 그 공부 양이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한다는 친구라고 가정한다면 겨우 EBS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끝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본 거죠,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한번 봤다. 근데 또 3월 가면 학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수행평가 주죠. 또 내신 보죠. 그럼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수특을 못 끝내고 가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보통 친구들이라면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학교 거의 안 해주니까 거의 한 50% 이상이 못 보고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름방학 오기 전에 바로 또 수완이 나오잖아요. 수완 나오면 또 그것도 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2학년 때 기출을 본 친구들은 조금 여력이 있겠으나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1월 그러니까 12가 너무 소중한 기간 기출을 못 보 되게 몰입해서 봐야 되고요. 아마 대부분 학원에 다 기출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다 기출을 하실 거고. 그래서 하는데 기출할 때 이제 뭐냐면 어디에 초점 맞출 거냐, 지문에 맞출 거냐, 선지에 맞출 거냐 라고 봤을 때 지금 고3들이라면 선지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문과 선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뭐냐면 지금 비문학 지문 이해가 안 되니까 또는 문학의 작품이 어려우니까 거기 맞춰서 지금 하게 되면 기출은 말 그대로 기출일 뿐이었잖아요. 그 지문이 또 나올 것도 아니고 배경 지식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에 대한 부분하고 발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개념들을 익힐 것인가가 개념 싸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문학을 읽는다면 소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네모랑 중에 1번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거든요. 나머지 문제들은 내용 일치 문제인데 서술 방식은 글의 형식과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는 매번 틀리는 같은 문제를 틀려요.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이 지금 기출을 볼 때 고3이라면 지금의 이제 발문과 선지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지 답을 아까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을 고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간에 해답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내는데 그 설명을 보면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숙제가 됐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답을 골라가는 과정에 개념을 숙제되는구나고 알아가는 과정이 1월 달과 적어도 2월까지 충실히 돼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출은 많이 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1, 2월 달에 봤다면 고3이라면 여름방학 때 다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 때도 결국 기출로 가야 되는. 그 수능 때도 수능 보기 보통 한 달 전부터는 저도 기출을 다시 다 풀게 하거든요. 기출 문제를 제공해주고 뭐 2주 남았을 때는 기출만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결국 평가원의 시험 문제 수준하고 일반 사설에 내준 시험 문제하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정제되고 그들의 언어가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 개념에 대한 언어가 기출이 워낙 강하니까 마지막까지도 결국 잡고 가는 기출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출을 지금 이제 고3이라면 좀 개념 중심으로 기출을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중3, 고1 네. 기출을 다루는 네. 방법 말씀하셔서 네네네네. 현재 중3이나 고1이 예. 기출로 공부하는 방법 예. 말씀한 한 1분 정도만 말씀. 예. 제가 이렇게 써왔거든요, 사실은. 아. 쓰는구나. 매삼비 아니고 매일 30비라고 써왔어요. 그러니까 맞아. 매일 뭐 비문학지문 3개를 푸는 게 아니라 네. 매일 비문학지문 하나를 30분 동안 분석하는 그렇죠. 거죠.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첫 번째 반드시 들어야 할 게 뭐냐면 중심 화제 써라. 그다음에 제재의 성격을 고려해서 본문 전체를 요약해봐라. 시간 제법 걸릴 겁니다. 이건 다만 단점은 좀 봐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끈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심 화제가 필요하고 제재의 성격을 고려한 요약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내용 전개 방식, 그 패턴이라고 하는 그 전개 방식에 따라 구조를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2단계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아이들은 중1, 2 때는 저희 교재 8권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 없어도 고1 정도의 모의고사는 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을 보고 예상 발문과 선택지를 해봐라. 한 질문에 30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저는 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 전제해드리고 코치가 필요하다 말씀 전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숙제 기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만 된다면 기출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중3이나 고1에서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부산 가겠습니다. 왜요? 공부하러. 또 속았어 또. 아.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학부형이야 뭐 좀 그렇지만은 진짜 학생들한테 제3, 제4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뭐 지금 이재지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가을 때쯤에도 사실은 기출을 좀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다 풀어봤어요. 다 정답도 다 있는데 뭘 더 보라는 거예요. 라는 게 저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진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 수능 또 최소한 저는 이 아까 기출의 범위를 얘기를 하셨을 때 수능, 평가원, 교육청, 사설이라고 보는데 또 그것도 수능, 평가원까지가 갈린다고 봐요. 그 수능의 그런 지문들은 좀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수님들이 정말 윤문을 하고 한 편에 잘 완성된 글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뽑는 그런 지문인 거거든요. 그런 지문 속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문제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아까 다 원장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푸는 것처럼 또 사설 모의고사는 논란의 소지도 많고 오류도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문제 푸는 그런 걸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수능을 한번 기출 한번 난 풀어봤어. 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진짜 제3, 제4 꼭 당부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겨울방학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기출로 점검하라. 딱 그래놓고는 이제 그 썸네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다 써보시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다 맞아요. 써보실 때 낯선 곳을 갈 때는 그렇죠. 내비게이션 이렇게 한 다음에 상세 경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거랑 똑같아요. 네, 기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패턴을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출제하시는 분이 자유재량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건 못했듯이 수능 출제위원분들도 들어가셨을 때는 거기에 나름의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 매뉴얼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유재량 범위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출문제는 앞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과 틀의 가장 기초적 원리와 원칙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신을 대비하든 수행평가를 하든 또 다른 형태의 공부를 하든 상당히 자기가 뭔가 길을 알고 가는 그래서 뭔가 좀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는 기출문제를 봐야 한다. 네. 이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 할렐루야 정도 해야 예. 지금 이 방송이 1월 말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셨어야 되고 혹시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하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